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농업 분야 고용 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농가들은 농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월면의 화훼농장, 시설하우스 5동에서 조경용 분화류를 재배하는 6년차 귀농인 이화준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했다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숙소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씨는 올해 일할 만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2,200만 원을 들여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 냉난방 시설, 잠금 장치까지 모두 갖춘 원룸형 숙소를 지었는데 올 1월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농촌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경기도 위축돼 있고 판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죽을 것처럼 어렵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중인데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인 가족이 살려면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할 때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입니다. 농지가 아닌 곳에 빌라나 원룸 등 합법적인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농촌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룸촌은 주로 시내나 읍내에 있는데 농장과 차로 20-30분 거리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씨의 농장에서 3년 10개월째 일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의 아웅 씨 또한 현재의 숙소 시설에 무척 만족한다면서 농장과 멀리 떨어진 시내로 숙소를 옮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따뜻해요. 안에는 하나씩 방 하나, 소화전실 하나. 시내는 멀어요. 너무. 여기 좋아요. 급여도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서 숙소비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농사일의 특성상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에 농장을 들여다보며 관수나 난방 등을 점검할 일이 잦은데 그러려면 농장 근처에 숙소를 두는 게 수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최근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조합원 등 농민 900여 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에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포함시켜달라는 게 청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지에 지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숙소라 하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 시설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고 행정 예고라든가 농민들과의 어떠한 소통, 대화를 통해서 유예 기간을 준다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않고 바로 그런 일방적인 조치를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지법 36조를 활용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해서 이것을 양성화 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 농촌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정말 눈물나게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못 구하면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고 가장이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의 2021년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농산물 수급 불안 해결, 농업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기관의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를 2050 탄소 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 분야 탄소 저감 실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제2차 농업 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식량안보 기반 확충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콩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인프라를 확충해 자급률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의무자조금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 수급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은 국내 생산, 유통, 소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재배 면적을 조절하여 수급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올해 처음 실시된 소관기관 업무 보고에 대한 열띤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정부의 AI 방역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AI 방역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며 농가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A라는 지자체의 조건과 B라는 지자체의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산속에 있는 농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밀집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이 정책을 짜가는.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km로 줄였으며 추후 가금 농장별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유연한 방역 대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3km 정책을 앞으로 더 개선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 농가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이제 상반기 중에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질병관리 등급제를 통해서 또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책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농가의 74%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가설 건축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새로 지어서 근무 여건을 개선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은 과연 정부 방침대로 당장 그러한 시설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농어가가 몇이나 되겠냐. 이 밖에도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선 농촌 노동력 확보 방안, 농촌 정주 여건 개선책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소수의 문화로 취급받던 채식이 일상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에 식물성 대체육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문제는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축산업 시장을 빼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축산업계는 대체육을 고기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식물성 대체육 시장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2010년 12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2020년 30억 달러를 기록해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식물성 대체육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식물성 대체육 공급에 나섰고 유명 패스트푸드점도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식 인구의 증가가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채식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2008년 대비 10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확대될수록 기존 축산업계 입지는 좁아드는 형국입니다.
대체육과 기존 육류가 경쟁 구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최근 생산자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식물성 대체육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회의에는 축산협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등 12개 축산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축단협은 우선 대체육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고기가 아닌 대체육을 고기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은 만큼 가공품 등 다른 표현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식물성인데 어찌 대체육이 되느냐. 고기 아니면 그냥 가공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하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100%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경우에는 고기라는 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시중 식물성 대체육 제품들은 두류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축 사육과 도축 환경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육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 소모량도 많고 이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없잖아 있잖아요. 다주질병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소요도 많이 들고 그게 덜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대체육의 성장이 몰고 온 국내 농가의 위기의식이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외식업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식업체들이 국산 식재료를 공동 구매할 경우 물류비 등 경영비를 절감해주는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우수한 국산 식재료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위기에 빠진 외식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59.3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쌀, 소금, 양파, 김치 등 국산 식재료를 외식업체가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면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지구나 외식 관련 법인, 협회,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나 조직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50개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물류비, 창고 임차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류 창고비, 수송비,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등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산지에 가서 식재료를 현장 확인하고 운송하고 보관하는 이런 비용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조직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금액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반 비용 지급과 정산은 연말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조직은 오는 3월 12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지 10년 만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건데요. 서울시 내 모든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공립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고등학교 2학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에도 도입돼 10년 만에 전학년 무상급식이 현실화된 겁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체까지 10년에 걸쳐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사립학교와 각종 특수학교 등 서울 시내 총 1,348개 학교 83만 5천여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하게 돼 서울시 순분담액은 2,150억 원입니다. 학생 한 명당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는 5,688원, 고등학교는 5,865원, 특수학교는 5,472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3년간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급식 기준 단가가 지난해보다 인상된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쳐 안전한 급식 재료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친환경 유통센터를 설립한 바 있고 현재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센터를 통해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점차 늘려왔는데 2019년 62.6%였던 사용 비율을 올해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시래기 하면 강원도 양구를 떠올릴 만큼 양구 시래기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양구에서 시래기와 각종 나물을 건조 가공해 연매출 억대를 기록하며 지역의 고용 창출까지 기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막바지 시래기 작업이 한창인 강원도 양구를 남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볶고 조리고 무치고 구수하고 영양가도 높아 어느 요리에든 잘 어울리는 시래기. 하지만 손질하고 삶는 과정이 번거로운데요. 시래기 다듬을 때는 좀 귀찮아요. 근데 안 다듬고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하면 되게 번거로운 게 뭐냐면 삶을 때 냄새가 좀 진하게 나요. 시래기 특유의 냄새라고 할까요? 이런 소비자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시래기를 가정에서 번거로운 손질 작업 없이 세척만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시래기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안 펀치볼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영상,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동안에 시래기 덕장에서 시래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말려지기 때문에 그 시래기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또 부드럽게 생산되는 곳입니다. 질 좋은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 전용 물을 심어 키우는 것은 물론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무청을 수확해 약 석 달간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리는데요. 추운 겨울 일교차 20도 이상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말려야 품질 좋은 시래기가 됩니다. 이게 양구 시래기거든요. 그런데 바람에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잘 말린 시래기는 가정에서 요리하기 편하게 삶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30분간 푹 삶아주면 그냥 먹어도 부드러운 시래기로 탈바꿈합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좀 간편하게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말씀하셔서 우리도 고민하다 우리 또 시래기를 냉동, 급속 냉동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드시게끔 만들었고요. 건시래기, 또 냉동 시래기, 바로 드실 수 있는 데친 시래기로 준비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대표는 연간 50여 톤의 시래기를 직접 재배하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시래기 50여 톤을 추가로 수매해 한 해 1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국 유명 산지의 나물류까지 건조, 가공함으로써 한 해 매출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각종 식품 박람회와 농산물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양구 시래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이 성공의 발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것을 비롯해 2015년엔 농협중앙회로부터 명인명작 우수 농산물로도 지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래기.
강원도 양구에선 오늘도 영양 가득 시래기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시래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래기를 더 편안하게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래기 상품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맛있는 식탁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이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엔진오일 무상교환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동안 농협 경제지주를 통해 지역 농협이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 농협에서 장소를 지정하면 농업인이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해당 농기계 엔진오일 교환과 안전점검이 끝나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영농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신년 첫 협동조합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박인자 아이쿱 생협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그동안 협동조합협의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과 농식품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등 정책 건의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왔다며 올해도 협동조합의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